20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후반기에 되면서부터 이제 전통적인 혼인의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학자 분석에 따르면 동거와 동성결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결합이 아주 그동안에 운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법의 차원으로 들어왔고 드디어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걸 이제 논의하는 본격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자료로 보면 52페이지 부분에 동성결합을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의미가 뭔가? 저는 사실 동성결혼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동성결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동성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혼인 중에 하나라는 굉장히 오인을 일으키는 의도적인 언어 교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성결합 합법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혼인신고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동성결합을 사회적으로 승인한다라는 하나의 이런 제도화를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동성 간 성관계 문제점을 비롯한 동성결합의 유해성, 아까 우리 민 교수님 많이 지적하셨던 것,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까 말한 동성애라는 언어적 혼란을 가져오듯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또 동성결합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성소수자 인권을 강화한다 하니까 이른바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을 더 존중해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혼인 중에 이런 성전환에 따른 혼인관계를 유지해라. 지금까지 그런 것을 대법원은 막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중에 성전환인을 받아주면은 그 동성결합을 인정해 준 셈이 돼. 그건 안 된다고 굳게 막아왔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에 있던 그런 부모가 이제 성전환이 돼서 부부관계가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지? 부부 또는 모모가 되니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동성결합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이제 성적 지향하고 자기결정권의 결합이 동성결합이 이어지다 보니까 동성애자도 인정하면 양성애자도 인정해주고 범성애자도 인정해주다 보면은 이건 1대1 결합만이 아닌 1대1대1의 결합도 이것 하나에 이것도 인정해라. 막을 논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동성 커플에게도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자녀 입양을 하거나 또 대리 출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일 건가? 동성결합 합법화는 두 사람과의 당사자의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일부일처제를 근거한 혼인제도와 부모,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옹호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걸까?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바뀌면은 이 사회학적 개념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또는 오랫동안 이성혼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동성혼을 배제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 이 혼인이란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뭔지 다 압니다. 헌법에 생명이란 정의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생명의 개념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생명권의 주체인 이 태아조차도 이건 뭐 조직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원래 가져왔던 생명과 태아의 개념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법의 요구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이래로 창조 질서에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 그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혼인이 지금까지 인류를 존속해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성적 취향, 이성 간의 성끌림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끌림도 인정해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 간의 상관계라는 문제점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게 죄였고 항상 있어 왔지만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동성결합을 버젓이 규범으로 인정해달라. 그게 이른바 성혁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세대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혁명이 한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얼마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장 축몽인 것처럼 이러한 지금 동성결합의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자연법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초한 동성결합 역시 이것도 얼마 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건 분명한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비록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좀 있다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이상현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동성결합 옹호론자들은 이제 혼인과 가족 개념이 달라졌다. 아까 우리 현 교수님도 가족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이란 두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하면 이게 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혼인은 계약인가 제도인가? 그래 우리가 잘 생각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 의사합치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거죠. 혼인 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합의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 계약과 혼인 제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혼인은 두 사람 간에 서로의 마음이 합치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이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와 인간관계 또 사회적으로 인정해 준 건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도전하기를 우리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동성결합 지지한 사람은 되게 좌절감 느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헌법에 아주 박혀있는 걸 바꾸지 못해 어떻게 해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그러면 당연히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또 이것을 일부 일처제로 헌법이 명확히 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 우리 이 동성결합, 동성 커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는 황당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조차도 동성 이 커플에 대해서는 이게 부부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론도 아니고 사실론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이걸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한다. 해석에 의해서 이 혼인은 꼭 두 사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외국의 주장을 또 근거를 내sob니다만은 이건 자연법에도 반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석으로 안 되니까 어떤 시도까지 했냐면은 아예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우리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랬는데 그 양자를 빼버렸습니다. 성평등을 기초로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한 게 우리 이전 2017년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고요. 인권에서 뭐라고 바꿨냐면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한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된다라고 바꿨죠.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우리 현행헌법으로는 안 되는 게 오히려 분명하니까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걸 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혼인은 역사적으로 남녀결합을 전제로 해왔고 이것을 우리가 국가로 보장하는 이유는 그래야 국가가 존립이 되고 존속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너무 자명한 지적이다. 곧 마치겠습니다.